꽉꽉꽉꽉. 자, 빨리 다 35번 펴봅니다. 안 펴고 뭐야? 없니? 어? 왜? 없으면 없다 빨리 얘기해줘. 없는 사람. 자, 그럼 다 35번 펴시고. 자, 3인국 보도록 합시다. 자, 3인국 같은 경우에 원체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이게 넓은 범주에서 유배가사에 들어가면서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가장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두 편 연속으로 지금 볼 겁니다. 3인국하고 그 다음에 그 후편, 속편되는 송민국까지 같이 볼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임금이라고 놓고 출발하시면 가장 속 편하죠. 자, 일단 우리가 가사문학 같은 경우에를 볼 때는 고전문학 안에서 운율 체크하는 건 필수적이다. 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음보율 자체가 사음보 율격을 대체로 지니고 있고 이 사음보 율격 안에서 글자 수가 3, 4조, 4, 4조로 이어지는 연속체의 자수율을 지니고 있죠. 3, 4 혹은 4, 4로 이어지고 있다고 음수율은. 자, 그러면서 말이야 시조의 형태와 상당히 유사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종장의 형태, 즉 시조 종장의 형태에 영향을 받은 가사의 제일 마지막 줄 낙구가 3, 5, 4, 3을 기준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얼추 들어가려는 모양을 보이면 이런 가사는 율격이 정해져 있다 해서 무슨 가사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 그치, 정격 가사로 부른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 정격 가사까지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가사문학이 음문에서 산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갈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오늘은 내용 파악 중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냥 우리가 이 양반 가사에 속하고 있는 3인곡 들어갈 텐데, 3인곡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옛글이 쓰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다,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잘 눈에 안 들어와서 이 말을 하면 조금들 많이 당황하는데, 이 3인곡과 정철의 송민곡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평가하는 말 중에 김만중의 말에 이런 게 있죠. 동방의 이소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자고. 동방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동방 무슨 지국인데? 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 동방하면 조선, 우리나라가 된다고. 그리고 이소라고 하는 사람은 자국어 구사가 가장 탁월했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모국어 구사가 가장 탁월한 작가로 평가받는다고. 그런데 정철을 보고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김만중이. 그렇게 따진 말이야, 정철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작품의 작가는 우리말 구사가 탁월한 작가로 손꼽힙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3인곡도 그렇고 이따가 배우시게 될 송민곡도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으나 정철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들은 순 우리말 구사가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세 편이 송민곡, 이따가 배우실 3인곡,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넣는다면 관동별곡까지, 이 세 편을 우리가 우리말 구사가 가장 탁월한 세 편으로 손꼽는다라는 것 조금 유념해 두시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한자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알아두도록 하시는데, 이 말 동방의 이소다, 우리말 구사가 탁월하다라는 말 같은 경우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시조 중에 순우리말 구사가 가장 탁월한 작품 중에 하나가, 참고로 얘기하자면 황진이의 시조가 우리말 구사가 섬세하기도 했고 탁월하기도 했었단 말이지. 그건 그냥 참고로 기억만 해두도록 하시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3단 구성으로 가잖아. 서사, 본사, 결사로 가게 되는데, 3인곡 같은 경우에는 본사 부분에서
계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본사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자, 일단 3인곡은 계절 변화가 중심이다. 생각해 두시고 바로 들어가 보자. 먼저 본사 가문단입니다. 자, 보시고 펜 잡으시고 자, 시작해 봅시다. 서사입니다. 먼저. 자, 이 몸이 삼기실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 삼기다 하면 물건으로 치면 만들어지다고.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태어나다로 해석되는 거야. 자, 이 몸이 태어났을 때 님 동그라미를 쫓아서 님을 따라서 삼기신이 태어났으니 나는 님을 따라서 태어났대. 한생 연분이며 한평생 맺어져 있는 연분 다른 말로 하면 인연이 되겠네. 한평생 맺어져 있는 인연을 한알 모랄 이리런가 하늘이 어찌 모를 일이겠는가. 즉 내가 임금을 따라서 태어났던 것 그것은 전부 다 하늘이 나에게 맺어준 일이니까 임금과 나 사이에 맺어져 있는 평생의 연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늘이 알고 있다 하는 서리법이 돼버렸죠. 자, 어쨌건 여기 지나가면서 나온 말이지만 연분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지금 서사하는 중간에 연분이라는 말이 나왔네. 이건 뭐 지금 이 안에서 중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인연이라고 하는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인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인연이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전생이 있기 때문에 현세에 맺어지는 관계를 인연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이야 출발 자체는 불교적인 용어죠. 가치관 자체, 세계관 자체가 불교적인 게 깔려있다는 건 참고로 여기는 중심적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자, 나 하나 점어 있고 나 하나를 뜻풀이 종종 물어보는데 오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나 오직 젊어 있고 젊어 있었다에다가 물결 쳐보도록 합시다. 나는 오직 젊어 있었고 님 하나, 님 오직 날 괴시니. 자, 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 괴다 어떻게 해석하는데? 괴다 뜻 뭔데? 사랑하다, 그죠? 자, 님 오직 날 사랑해 주시니 이렇게 간다고. 날 오직 사랑해 주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졸 때, 비교할 때가 노여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만족스러웠다고. 자, 그 다음에 전혀 없다. 그래서 평생에 원하여되 평생에 원하기를 한데 예자 한 데에서 한 곳에서 예자 살아가자 하였었는데 늙어야 무사일로 물결 치도록 합시다. 늙어서 무슨 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대목 앞에 물결 친 것 젊은 시절이었죠. 임금과 사랑을 나눴었던 젊은 시절이 돼버리고 지금부터 늙음의 시간이 나온다고. 늙고 나가지고는 이별해서 외로운 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때와 늙었을 때를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대목이야. 보자, 이별의 상황 어떻게 그리는지. 자,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외로이 두고, 외따로 두고, 그리 난고, 물결 칩시다. 외워두고, 그리 난고. 자, 늙고 났더니 시적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시적 상황, 늙었다. 그리고 외로이 두고, 화자의 정서는 그리워한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 동시에 다 나타나는 것이네. 그쵸? 외로이 두고 있다. 이별의 상황이라는 시적 상황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다. 이렇게 나와 버리는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되겠네. 서사 부분에서. 자, 그 다음에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그 다음 엊그제는 님을 모셔. 자, 내가 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유배 오기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엊그제는 님을 모셔가지고 광한전 네모에 올랐더니. 자, 광한전에다가 네모 치고 별표 한번 해두도록 하십시다. 자, 이건 따로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광한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광한전은 원래는 달에 있다는 옥황상제의 궁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3인곡 안에서
대궐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네모의 별표까지 하느냐? 총 4개가 나와. 끝까지 읽고 나면. 그래서 대궐을 나타내는 시어가 선택지로 4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어쨌건 다시 천천히 볼게. 엊그제는 과거에는 임금님을 모셔서 내가 광한전에 올랐었는데, 달에 있다는 옥황상제의 궁전에 올라 있었는데, 그더대 그동안에 어찌하여 하계 세모로 나려오게 되었으니. 그런 말이 이거 봐봐. 원래는 내가 달에 있었다고. 달에 있었는데 옥황상제와 함께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하계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고. 자, 그런 말이야. 이 안에서 나는 하늘에 있다가, 즉 천상계에 있다가 지상계로 내려오게 된 거라. 그쵸?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모티프가 하나 있을 거 아니야? 하늘에 있다가 쫓겨가지고 내려오는 모티프를 뭐라고 하는데? 적강 모티프라고 하죠. 쫓겨서 내려오는, 하강하는 적강 모티프입니다. 자, 정철의 많은 작품들이 이 적강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고, 쫓겨가지고 하강하는. 자, 이 안에서 인물 설정은 어떻게 되는데? 님은, 임금은, 달에 있는 옥황상제 궁전에 있는 주인 옥황상제로 그려질 거고, 그죠? 그럼 화자는 뭐가 되는데? 그 곁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로 설정이 된다고. 여성 화자가 돼버립니다. 정철의 작품에서 관동별곡은 남성 화자의 목소리가 강하게 드러나지만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이나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드러나. 자, 그래서 화자가 선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적강 모티프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자, 그래. 하계에 내려오게 되었으니 올 적에 빗은 머리가, 내려올 적에 빗었던 머리가 얽히언디 헝클어진 지가 3년인지라. 자, 그런 말이야. 지금 내가 대궐에 있다가, 이걸 대궐로 놓으면 이거는 귀양 왔다 혹은 유배 왔다. 엄밀하게 유배지에서 지은 건 아닙니다만 유배의 연장선으로 놓았을 때,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놓았을 때 내가 대궐에서 쫓겨나고 머리를 빗은 지가 3년이나 됐어. 즉 유배 온 지 혹은 쫓겨난 지 기간이 3년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유배 기간 극단적으로. 자, 그 다음에 헝클어진 지가 3년인지라. 연지분 물결이 있네마는. 자, 연지분에다가 물결만 쳐두도록 하자. 자, 연지곤지. 신부들이 얼굴에 찍는 연지곤지 할 때 그 화장품이란 말이야. 남자들이 얼굴에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다고 봐야겠네? 자, 그럼 연지분이라고 하는 소재는 뭐가 되는데?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주는 소재가 연지분이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홍상이라고 하는 시어가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이 홍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입고 있었던 붉은색의 치마가 홍상이라 뒤에 가게 되면 홍상도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주는 소재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계속 보도록 할까? 어쨌든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고의할 것인가, 곱게 단장할 것인가. 임금이 없으니까 화장할 이유도 없던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진난이 한숨이요. 짓는 것은 한숨이고 진난이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로다 해가지고 님과 이별한 슬픔을 계속 대구적으로 그렸고, 인생은 유연한데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도 그지없다. 시름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끝없는 근심과 시름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무심한 세월은 그 뒤에 물결,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물결 치자 범균아. 자, 세월이 물 흐르듯 한다 그랬어. 범균. 훈이가 없으니까 네가 대답해야지. 물 흐르듯 한다. 세월이 어떻다? 어떻게 흘렀다? 빠르게 흐른다? 느리게 흐른다? 빠르게 흐른다는 얘기지. 난 님과 다시 만나지도 못했는데 시간만 계속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구나. 염량이, 염량. 한자 보십시오. 염자. 니들이 아는 글자 2개 합쳐놨잖아. 그렇죠. 신났네. 불화자 2개 붙여놨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덥단 얘기겠어? 춥단 얘기겠어? 덥단 얘기야. 그래서 염량하게 되면 더위와 추위입니다. 더위랑 추위가 그냥 우리가 여름, 겨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어쨌건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난닷 고텨오니 가자마자 다시 찾아오니. 그래서 계절과 날씨가 휙휙 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시간이 빨리 흐르니까 가자마자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하는 가운데 느낄 일도 흐느낄 일도 하도 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서사입니다. 내가 왜 흐느낄 일들이 많은지, 임금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나올 거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쫓겨 내려온 상황까지 제시했던 게 서사였고, 유배지에서 혹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 이제 본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일어난다고. 추나 추동으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절별로 몇 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갈 거라. 자, 일단은 꼭 뭘 체크할 거냐 그러면 각 계절마다 우리 면왕정가 할 때도 그랬었다고. 우리가 계절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찾으시오. 1번이었다고. 그쵸? 그 다음에는 각 계절별로 말이야 핵심어를 찾아내시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하나 있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핵심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찾아보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 말이야 이제 본부터 들어갈 거야. 자, 바로 나 문단입니다. 시작해볼까? 자, 동풍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동풍 계절감을 나타냅니다. 봄. 동풍이 건득 불어, 문득 불어가지고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눈을 헤쳐내는 동풍, 봄의 계절감.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매화에다가 체크.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동풍과 매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야겠지만 봄의 핵심어 역시 매화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런데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그윽한 향기는 무사일고, 무슨 일이란 말인가. 자, 그런 말이야 잠깐 보자고. 가뜩이나 냉담하되, 즉 추위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야. 즉 꽃피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가뜩이나 냉담한데 추위가 남아있는데 그 속에서 암향, 그윽한 향기가 나고 있다고. 무엇의 그윽한 향기가 나는 걸까? 매화의 그윽한 향기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매화라는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매랑국죽해가지고 얘들은 몇 군자니? 사군자가 되잖아. 자, 이 사군자들은 보통 어떤 정서나 태도를 나타내는데? 지조와 절개를 나타낸다고. 뭘 집어 던지시네? 뭡니까 이건?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이거 작가의 상황을 집어넣어 보자고. 즉 지금 가뜩이나 냉담하되, 즉 유배지에서의, 유배지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유배의 고통과 시련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도 화자는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임금님이 날 버렸지만 나는 여전히 지조와 절개가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가뜩이나 냉담한데 이 매화의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이란 말인가? 자, 그 다음에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베갯머리에 비추어주니, 이렇게 가는데, 자, 고전 문학에서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것들, 달이나 별이나 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와 이어져 있는데? 임금과 이어져 있잖아. 그죠? 이건 다 임금과 이어지고 있고, 혹시나 여기에서 나오는 빛은 뭐라고 보면 될까? 임금이 베풀어주는 뭘까? 임금의 은혜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죠. 그쵸? 햇빛, 달빛, 별빛 이런 것들은 성은 임금의 은혜와 이어진다고. 자, 뒤에 가서도 한번 써먹을 거니까 참고로 봐두도록 하시고, 고전에서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 전부 다 임금이야. 자, 다시. 그래서 얘도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황혼에 저녁에 달이 날 따라와가지고 베갯머리를 비추어 주니까
그러니까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하며 님이신가 아니신가, 즉 님을 연상하게 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서 임금 생각이 나니까 저 매화 동그라미의 별표, 이 핵심어, 핵심 제재를 꺾어내서 님 계신 데다가 보내고 싶구나. 그러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 싫고. 자, 어쨌건 봄의 핵심어는 매화가 되고 의미는 어떤 의미를 전하고 싶은 건데, 내가 비록 쫓겨나 있지만 지조와 절개가 변함이 없다 하는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봄이었고 여기까지가 춘사로 쪼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다 문단 보시게 되면 이제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 꽃지고 새 잎나니. 자, 이제 봄이 끝났으니까 꽃이 떨어졌겠네. 자, 꽃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 체크. 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녹음입니다. 아직도 쓰지 않습니까? 녹음이 우거졌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짙은 녹색의 잎들, 여름날에 짙은 녹색의 잎을 녹음이라고 하지. 그런데 녹음이 깔렸는데 전부 다 우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녹음으로 다 깔려 있는데 나위 정막하고, 나위 비단 휘장입니다. 그냥 천막 커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요즘 개념에서는. 근데 나위가 정막하되, 그리고 뒤에 보니까 수막, 수놓은 장막도 비어 있습니다. 어라, 커튼 속이 전부 다 분위기가 어떤데, 상태가 지금 정막하고 비어 있음. 이런 상태네. 나위는 정막, 수막은 비어 있음. 맞나? 자, 그럼 범균아, 정막하고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어떤 느낌이 드는 거야? 어떤 정서나 느낌? 허무함, 또 공허함, 쓸쓸함. 자, 그런데 말이야, 이 나위나 수막은 왜 비어 있는 거야? 누가 없어서야, 범균아? 그렇죠, 임금이 없다고. 즉 임금의 부재 때문에 공허와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된다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화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봐봐. 공허함과 쓸쓸한 느낌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다음 줄 이렇게 된다. 볼까? 자, 얘가 하는 일이 어디 갔니?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뒀답니다. 자, 부용, 연꽃 수놓은 장막을 말이야, 커튼을 걷습니다. 부용을 걷어, 원래 쳐져 있던 부용을. 그리고 하는 게 공작을 둘러뒀다고. 공작 수놓아진 병풍을 새로 둘렀어. 야, 기존에 있던 부용은 없앴어. 커튼을 걷었다고, 연꽃 커튼을. 그 다음에는 공작 병풍을 둘러쳤단 말이지. 자, 지금 말이야, 이거 왜 하는 건데 갑자기 얘가 공허함, 쓸쓸함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커튼 걷고 병풍 쳤어. 범균아, 네가 말이야 시험을 못 보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기분이 어떨까? 1번 좋다, 2번 안 좋다. 당연히 안 좋잖아. 그랬을 때 어머니가 그 기분을 해소하는 방법, 1번 쇼핑 말고는 뭐가 있을까? 쇼핑 말고? 엄마들이 집에서 자주 하는 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뭐 하는데? 가구 배치 바꾸는 거 아니야? 이 가구 배치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야. 즉, 이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쳤던 것은 가구 배치 바꿔가지고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공허함과 쓸쓸함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던 거지. 됐나? 자, 그랬는데 그게 성공하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됐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다음 줄 볼까? 자,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었는데, 그런데 다음 줄 서술이 이렇게 되네. 가뜩이나 시름은 한데 많은데 날은 어찌 기뒀던 거, 날은 어찌나 길던지. 지수야, 그러면 시름 해소가 됐단 얘기야, 안 됐단 얘기야? 됐단 얘기야, 안 됐단 얘기야? 안 됐단 얘기죠, 그죠? 자, 그런 분위기 전환을 실패한 상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가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가구 배치 바꾸는 걸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딴 일 하는 거야. 원앙금 버혀놓고, 원앙을 수놓은 비단을 버혀놓고, 베어두고, 잘라두고, 오색션 풀쳐내어 오색실을 풀어내어서 금자해 견화 있어.
금으로 만든 자로 견화했어. 치수를 재어 가지고. 그래서 님의 옷 동그라미에 별표를 지어 냈답니다. 여름의 핵심어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차라리 님에게 옷이나 보내야겠다. 자, 그래. 님의 옷을 지어내니 수품은 카니와. 이제 내가 님의 옷을 만들었어. 근데 수품, 솜씨는 카니와 물론이거니와 제도, 격식도 가잘시고 갖추었구나. 누가 만든 옷이? 자기가 만든 옷이 솜씨도 빼어나고 격식도 갖췄대. 네 글자로 뭐라? 자뻑? 그 네 글자니 자화자찬이잖아. 그쵸? 자, 어쨌든 자화자찬만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근데 이 의미는 말이야. 님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내가 만든 옷이 이렇게 솜씨도 빼어나고 그 다음 격식도 갖춘 아주 아름다운 옷이야. 그래, 이렇게 잘 만든 옷을 말이야 그냥씩 택배로 보내기가 뭐한 거야. 그래서 아주 포장도 예쁘게 하고 싶었나 본데 산호수지개 위에다가 백옥함에다가 담아둡니다. 자, 산호도 보석이고 백옥함 할 때 상자를 만들었던 백옥도 보석이라고. 근데 지게도 그렇고 상자도 그렇고 전부 다 보석으로 만들었어. 니들 택배를 보내는데 택배 포장을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래? 당연히 아니잖아. 근데 이런 그만큼 정성스럽게 보내고 싶은 거야. 좀 예쁘게 보내고 싶었던 건데 좀 과장되지만 예쁘게 나타냈어. 미화법이죠. 좀 예쁘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 산호수지개, 백옥함에다가 우리 미화법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할까? 산호수지개 위에다가 백옥상자에다가 담아두고 그리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까 그랬는데 산 세모인가 구름 세모인가 머흐도 험악하기도 험악하구나. 야, 그러면 임금 계신데 바라봤는데 산과 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야? 일단은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슨 물이야? 장애물 일단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금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존재 뭐야? 병신이야 간신이야? 간신 되겠죠. 간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간신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자,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자, 산인가 구름인가 험악하기도 험악하구나. 그래서 임금에게 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천리말리길을 뉘라셔 찾아갈고 천리말리에다가 물결 쳐보도록 할게. 자, 이 천리말리길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인 물리적 거리가 아니죠. 심리적 거리죠. 당연한 얘기지. 심리적 거리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임금한테 전해지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야.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니거든. 그래도 혹시나 이르거든. 임금에게 이르거든. 도착하거든. 혹시나 열어두고 백옥함을 열어두고 날인가 날 본 것처럼 혹은 나인 것처럼 임금께서 반겨주실 것인가. 됐죠? 자, 여기까지가 하사 여름이었습니다. 뒤로 넘어갈까? 이제 가을입니다. 라로 가보도록 합시다. 라. 자, 하룻밤 서리김에 하룻밤 서리 기운에 서리에다가 체크해 두도록 합시다. 가을에는 서리. 자, 기러기가 울면서 갑니다. 자, 기러기에다가 체크만 해보도록 하시고. 자, 지금 말이야 기러기가 혼자서 울면서 간다고 서글픔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쓸쓸함 서글픔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기러기. 울면서 가니까 울면서 옐제 갈 때 위로에 혼자 올라서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염을 거둔 말이 수정으로 만든 커튼 같은 발이죠. 발. 중국집에 쳐져 있는 발. 그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거두니 동산에 달 동그라미가 나고 북극에 별 동그라미가 보이니 범규나 하늘에 달과 별이 떴어. 누구를 연상해야 돼? 임금 연상해야 되는 거지.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거는 핵심어로 넘어갑니다. 청광 동그라미를 쥐어 짜내가지고 말이야. 자, 맑은 빛을 쥐어 짜내겠대. 그리고 이걸 임금한테 보낼 거거든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이야 내가
달과 별 본 다음에 청광 보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맑은 빛은 달과 별의 맑은 빛입니다. 자, 근데 이 청광을 쥐어 짜내가지고 봉황루 네모치고 별표하도록 합시다. 봉황루 네모하고 별표. 자, 앞에서 우리가 한참 전에 얘기지만 말이야. 봉황루 대궐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 임금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 보낼 거 아니야. 봉황루에다가 보내고 싶구나. 뭘 보낸다고? 청광을 보낸다고. 근데 왜 보내는데? 뒤에 보다가 보니까 누 위에다가, 누각 위에다가. 이 누각 이름이 뭐라고? 무슨 누? 봉황루라고. 이 누각 위에다가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에다가 다 비추어서 심상궁곡 세모를 깊은 산에 궁벽한 골짜기입니다. 자, 근데 말이야,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 아주 산 깊고 궁벽한 골짜기라 햇빛이 들어가기가 쉽다고 어렵다고? 어렵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반짝이는 것들은 임금이고 거기서 나오는 빛은 뭐라? 임금의 은혜라고 했다고. 그럼 여기는 해가 들기 어려운 것이란 말이지. 임금의 은혜가 미치기 쉬운 것, 어려운 것? 어려운 곳이라. 즉 심상궁곡은 성은이 미치기 어려운 곳이야. 임금이 다 상간벽지까지 생길 수가 없는데 내가 청광을 보내주면 이 임금의 은혜 미치기 어려운 곳까지 어떻게 해달라? 심상궁곡을 점납같이 맹그셔서 대낮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즉 빛이 들어가게 해주라는 얘기잖아. 됐나? 자, 즉 임금의 은혜가 여기까지 미치기를 바라는 거지. 청광을 보내서. 됐나? 점납같이 맹그셔서 물결 친 다음에 청광에 담긴 의미가 좋은 정치를 베풀어 주길 바라는 선정에 대한 기원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두운 곳 없이 모두 다 밝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 가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본사에서 마지막. 다음 문답 볼게. 건곤. 우리 태극기에서 건곤감리할 때 하늘과 땅, 건곤. 온 세상이네. 근데 혹시나 아까 쑥 지나와가지고 체크 못하신 분 있을까봐 건곤이 하늘 땅 해서 온 세상으로 읽으면 된다고 앞에서 온 세상을 드러내는 말이 하나 더 있었는데 팔황이라는 말이 있었지. 팔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 말이야. 자, 그럼 다시 보도록 할게. 우리 라 문단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팔황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건곤이 온 세상이 폐색했답니다. 숨통이 다 막혔다고. 자, 왜 숨통이 막혔는데? 백설 체크로 가득 비쳐 있을 때 흰 눈이 내려가지고 숨통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자, 겨울의 계절감 당연히 흰 눈보다 대표적인 건 당연히였겠죠. 자, 백설로 이렇게 가득 비추어져 있을 때 사람은 카니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도 날짐승들도 모두 그쳐 있다. 소상남반도 소상남반에다가 물결만 쳐보도록 합시다. 소상남반. 우리 고전문학 공부하다가 소상강은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 소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이별의 강이 된다는 거지. 그쵸? 그냥 이건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화자가 지금 임금과 이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별의 대표적 공간 소상강이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화자는 지금 남쪽에 있다라는 것. 그쵸? 남쪽은 보통 따뜻해 추워. 보통은 따뜻한 편이잖아. 북쪽에 비해서. 그쵸? 그런데 화자가 있는 공간이 소상강의 남쪽 언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작가가 응거하고 있었던 전남 창평이 돼버리는데 뭐 그건 지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건 남쪽 동네도 추위가 이러한데 이렇게 남쪽이다 라는 것만 생각하죠. 다시 소상강의 남쪽 언덕도 추위가 이만한데 이렇게 추운데 옥루고처 네모의 별표야. 자, 옥황상제의 누각 높은 곳이 옥루고처입니다. 자, 봐봐. 여기에 네모치고 별표 하셨습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네. 옥루고처. 옥황상제의 누각 높은 곳. 여긴 북쪽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
거기야, 옥루 고쳐야 다시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추울 것이라는 얘기겠네. 옥루 고쳐야 더욱 일러 말해봐야 무엇 하겠는가? 그래서 임금은 추운 데 있을 거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건데 양춘 동그라미의 별표를 붙여내서 일으켜내겠대. 따스한 봄 기운을 일으켜냅니다. 양춘이 겨울의 핵심어가 됩니다. 자,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을 일으켜내어가지고 님 계신데 쏘이고죠. 쏘아주고 싶구나. 자, 당연히 이거는 님이 추울까봐 님에 대한 염려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양춘을 일으켜내어가지고 님 계신데 쏘아주고 싶구나. 모천 비친 해를 초가집 처마에 비추어 있는 해를 옥루 네모의 별표에다가 옥황상제의 누각에다가 올리고 싶구나. 됐죠? 자, 그런 말이야. 우리가 시작할 때 4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총 4개가 됩니다. 결국 옥루 고쳐 줄여서 옥루로 나온 거지 지금. 자, 어쨌건 선택지가 4개 구성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잘 봐두십시오. 자,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옥루에다가 올리고 싶구나. 따스한 봄 기운을. 그리고 이제 홍상을 님이 차고 홍상에다가 물결치고 별표 홍상. 자, 아까 시작할 때 단어 체크하고 왔던 겁니다. 홍상, 어떤 치마가 되는데 붉은 치마가 돼버리고 앞에 있었던 연지분과 기능이 같잖아. 화자가 여성임을 드러내주는 소재다. 체크했었던 거 아닙니까? 요거 잘 한번 보도록 하시고. 어쨌든 내가 붉은 치마를 여며 차고 취수, 푸른색의 소매를 반쯤 걷어가지고 일모 수죽에 해질 무렵에 수죽 긴 대나무에 기대어서 내가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어서 햄가림 많이 나오는 말이죠. 헤아림이니까 생각입니다. 생각도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그런 말이야. 지금 화자가 하고 있는 생각,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임금에 대한 생각이겠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임금 생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햄가림은 임금 생각이야. 그 다음 자 그게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자른 애 수이져서 짧은 애는 쉽게 떨어져서 긴 밤을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청등 걸은 곁에서 푸른 등불을 걸어둔 곁에서 변공후를 옆에다가 비껴 차고 놓아두고 자개 수놓은 공후라는 악기를 옆에다가 놔뒀대. 그리고 꿈에나 님을 보려 하고 택 받고 턱을 받치고 비꼈으니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있으니 앙금도 원앙 수놓은 이불도 차도 찰시야. 차갑기도 차갑구나. 이 밤은 대체 언제 셀 것인가? 자, 앙금도 차도 찰시야. 이 밤은 언제 셀 거에다가 물결만 따로 한번 쳐보도록 할까? 자, 원앙 수놓은 이불이 말이야. 차갑대. 누가 없어서 이렇게 차가운 건데? 누가 없어서? 임금이 없어서 차가운 거라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말이야. 이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임금의 부재 내지는 님의 부재를 촉각적으로 추위를 통해서 드러낸다.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말이야. 예전부터 이별의 상황, 부재의 상황, 차가움으로 많이 형상화하죠. 추위. 그래서 옆구리 시리다. 이런 것들.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대는 끝나갈 때 다 돼가지고 엄청 빨리 왔네? 아이고. 아, 거지 같은 놈. 다음 계속. 네,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보도록 합시다. 바문단, 결사야. 이제 본사 다 끝났어. 본사에서는 여기 계절 변화에 따라서 들어갔던 시어들 체크하는 거 엄청 중요하니까 꼭 좀 신경 써서 봐두도록 하시고 말이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사입니다. 하루도 12때나 되고 한 달도 30날이나 되는데 적은덧 잠시라도 생각을 하지 말아서. 누구 생각을 하기 싫은 거야 지금? 임금 생각을 잠시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근심스럽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잠시라도 생각을 말아서 이 시름 리자하니 이 시름 잊어보고자 하는데
마음에 맺혀있고 골수에 뼛속까지 깨처시니 사무쳐 있으니 스며들어 있으니 편작 네모가 10명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 자, 범균아 편작이라고 하면 명의의 대명사인데 명의 훌륭한 의사. 자, 그런 말이야. 편작이 10명이어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서리법이네 일단. 그리고 또 한 가지. 편작은 명의의 대명사야.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가 되는 거야? 허중 캐릭터가 된다고? 근데 명의 중에는 편작 하나밖에 없어? 아니잖아. 명의가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만으로 전체 명의를 나타내서 무슨 법이라? 대유법 돼버리죠. 편작에다가 그냥 대유법 체크만 해두도록 하시고. 자, 편작이 10명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병을 어찌하겠는가? 내 병은 무슨 병이니까? 병명이 있잖아 이거. 상사병이죠. 상사병. 고칠 수 없는. 그죠? 자, 이 병을 대체 어찌 고칠 수 있겠는가? 내 병이야? 이건 모두 다 님의 탓이로다. 임금 탓에 생긴 상사병이로다. 그 다음에 차라리 어차피 못 고치는 병 걸렸으니까 차라리 시어디어 직역하면 사라져서. 근데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일까?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차라리 죽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범나비 동그라미의 별표가 되오리라. 범나비. 호랑나비입니다. 내가 말이야 살아서는 임금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죽어서라도 임금한테 가려고 죽고 난 뒤에 범나비가 되겠다. 자, 죽어서라도 소망을 이루려는 이러한 태도를 무슨 미라고 얘기하는데? 그치, 비장미라고 하죠. 아무도 대답 안 했는데 그치라고 했네. 젠장. 자, 죽어서라도 소망을 이루려는 태도, 비장미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고 싶구나. 왜? 꽃나무 가지마다 가는 데마다 족족 앉니다가 족족 앉아 다니다가 향 동그라미가 묻은 나래로, 향기가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다가 올물이라. 임금님 옷에다가 옮길 것이래. 자, 그럼 내가 범나비가 되고 싶어. 그리고 꽃마다 앉아 다니다가 이 향기를 임금한테 전하고 싶은 건데? 자, 신하가 임금에게 전하고 싶은 이 향기. 뭘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일까? 임금한테 신하가 뭘 전해줘야 돼? 돈 줘야 돼? 선물 줘야 돼? 거시 같네? 신하가 임금한테 꼭 줘야 되는 거. 무슨 심? 그래, 충성심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멀리서 와가지고 이걸 선물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하고 싶구나. 그리고 님이야. 임금님께서 날인 줄 모르셔도 나인 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님을 쫓아려. 나는 님을 따르려 하노라. 야, 그러면 님은 날 몰라줘도 나는 끝까지 님을 따를 거래. 님과 난 상관없이 내 태도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단심이라고 하면 되나? 일편단심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결사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드러났어. 범나비를 중심으로 해서 비장미가 일어나 죽어서라도 이루려는 태도, 소망을. 또 한 가지, 이거는 충성심을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일편단심과 이어져 있는 게 범나비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작가가 우리가 유배의 상황에 빠져 있지만, 실현의 상황에 빠져 있지만 충성심은 변함없다 하는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스스로가 밝혀주는 것이죠. 자, 이따가 우리가 송민곡 하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체크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훈이 이리 와.